안녕하세요. 축구 전문 기자 한준입니다. 2023 카타르 아시안컵이 역대급 드라마와 명승부를 연출하며 최고의 대회라는 극찬을 받고 있습니다. 16강전 이틀째 일정에 또 하나의 이변이 펼쳐졌는데요. 조별리그에서 일본을 꺾은 이라크, 그리고 대한민국과 비긴 요르단의 대결은 대한민국과 말레이시아의 3대3 무승부를 뛰어넘는 난타전과 공방전이 펼쳐진 끝에 요르단이 승리했습니다. 대한민국 대표팀이 조별리그 당시 요르단과 2대2 무승부를 기록하면서 큰 비판을 받았었는데요. 일본을 압도하며 승리했던 이라크까지 제압한 요르단이 이 결과로 이번 대회 우승 후보 최고의 다크호스로 평가를 받으면서 놀라운 경기력과 더불어 찬사를 받고 있습니다. 요르단이 어떻게 8강까지 진격했는지, 또한 토너먼트 일정에서 대한민국과 리턴 매치 재대결이 가능한 일정이 다가올 수 있는데 그 일정은 언제가 될 수 있는지 분석하고 총정리해드리겠습니다. 경기 타임라인만 봐도 기가 막힌 승부였습니다. 요르단은 한국과 경기에서 득점했던 야잔 알 나이마트가 전반 추가 시간에 선제골을 넣으면서 리드를 잡았는데요. 이라크가 후반전 들어 역전에 성공했습니다. 68분에 수비수 사드 나티크의 헤더 동점골에 이어 76분에는 일본을 침몰시켰던 이라크의 대형 스트라이커 아이멘 후세인이 역전골을 터뜨렸죠. 하지만 후세인이 골 셀러브레이션으로 인한 경고 누적 퇴장을 당하면서 이라크는 수적 열세에 처했고, 총공세를 펴던 요르단이 후반 추가 시간에만 2골을 터뜨리며 기적의 3대2 역전승을 거뒀습니다. 사실은 2대2 동점골이 후반 추가 시간 5분에 들어갔을 때만 하더라도 이제 연장전으로 승부가 이어지겠구나 싶었거든요. 그러나 총 7분의 추가 시간이 끝나기 직전인 추가 시간 7분에 3대2 역전골까지 터뜨리는 요르단의 저력과 집중력이 대단했습니다. 이날 경기 세부 기록을 살펴보더라도 요르단이 단순히 역습 축구로 이라크를 이긴 것이 아니라 대등하고 적극적이고 공격적인 축구로 맞불을 놨다고 볼 수 있겠는데요. 볼 점유율에 있어서는 57%로 이라크가 앞섰지만 전체 슈팅은 18대 14로 요르단이 이라크보다 많았고요. 결정력도 요르단이 앞섰습니다. 유효 슈팅이 8대 5로 역시나 요르단이 더 많은 상황이었고, 무엇보다 찬스의 질을 봤을 때도 요르단이 빅찬스를 3개 만들었고 이라크는 하나밖에 만들지 못했죠. 그 하나조차 이라크는 놓쳤는데 요르단은 2개의 빅찬스를 모두 득점으로 연결했고, 또한 역습 상황에서의 공격 시도와 슈팅 시도, 그리고 득점까지 나오면서 효율적이고 다양한 패턴의 공격을 만들었고, 특히 역습에서의 속도와 치명성이 요르단이 대단했다는 것을 볼 수 있겠습니다. 또 이날 퇴장으로 인해 사실은 후세인 선수가 8강에 올랐다고 하더라도 추가 출전이 불가능한 상황이었는데요. 6골로 현재 득점 선두인 채 이번 탈락으로 더 이상 이번 대회에 경기를 뛸 수 없게 됐거든요. 카타르의 아크람 아피프, 대한민국의 이강인 선수가 각각 3골로 공동 득점 2위인데 16강, 8강 그리고 결승까지 올라가면서 득점을 추가할 경우에는 후세인 선수의 선두 자리를 노리면서 득점왕 경쟁 추월 가능성이 생긴 것도 우리 입장에서는 기대할 만한 부분입니다. 요르단이 아시안컵 역사상 8강에 오른 것은 이번이 3번째인데요. 2004년 중국 대회 당시 처음으로 본선에 올라서 8강에 진출했었죠. 당시에 이제 조별리그 1승 2무, 8강에서는 아쉽게 승부차기로 탈락했던 돌풍을 일으켰는데, 2007년 동남아시아 대회에서는 예선전을 통과하지 못하면서 본선에 오르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2011년 그때도 카타르에서 열렸던 아시안컵에서도 8강에 올랐었고, 2015년 호주 대회는 다시 조별리그에서 탈락했지만 2019년 아랍에미리트 대회는 16강 진출, 그리고 이번 대회 8강 진출로 꾸준히 조별리그를 통과하고, 또 이제 8강도 이번이 3번째니까 사상 첫 4강에 도전할 수 있게 됐습니다. 참가한 모든 대회에서 승리를 쌓아오고 있었던 요르단인데요. 이제 진정한 전성기를 맞았고, 또 하나 주목할 것이 현재 요르단을 이끌고 있는 후세인 아무타 감독 같은 경우에는 모로코 대표팀 감독을 맡았던 인물이거든요. 무엇보다 카타르 클럽인 알사드의 테크니컬 디렉터와 감독직을 맡으면서 카타르 현지 사정도 잘 알고 있고, 또 모로코의 명문 클럽인 위다드에서 아프리카 챔피언스리그 우승까지 이끌었던 감독입니다. 물론 이 감독이 2022 카타르 월드컵 때 모로코의 감독이었던 것은 아니지만, 지난 카타르 월드컵에서 모로코가 아프리카 팀으로는 4강에 진출하는 대단한 역사를 만들었던 그런 돌풍을 일으켰는데, 그러한 모로코 축구의 철학과 어떻게 보면 전술을 잘 알고 있는 인물이 요르단을 이끌면서 이번 요르단이 어떻게 보면 지난 카타르 월드컵 때의 모로코와 같은 그런 돌풍을 일으키고 있다, 이렇게 보셔도 과언이 아닐 것 같습니다. 이번 요르단의 8강 진출은 이변이라고 부르기
충분한데요. 말씀드린 대로 요르단은 최고 성적이 8강이었는데 이라크는 2007년에 우승팀이자 서아시아 축구를 대표하는 강팀이거든요. 경기 전에 유럽의 주요 16개 스포츠 베팅 업체는 이라크의 승리 배당률을 2배, 그리고 무승부가 3.04배, 요르단의 승리 배당률을 4.16배로 2배 이상 높게 점쳤음에도 불구하고 그 역배당을 딛고 요르단이 승리를 거둔 것입니다. 무엇보다 축구인들 역시 요르단이 조별리그에서 보였던, 특히 한국과의 경기에 보였던 경기력이 만만치 않다라고 이미 평가한 바가 있는데요. 일본 축구의 레전드 혼다 케이스케는 일본을 꺾었던 이라크보다 한국과 비긴 요르단의 경기력이 더 뛰어나다, 더 강한 팀이다라고 의견을 자신의 소셜미디어 네트워크 서비스인 X를 통해서 언급한 바가 있는데, 그 말대로 요르단이 이라크를 꺾고 8강에 오른 것입니다. 이날 양팀의 라인업을 살펴보면 이라크가 4-2-3-1 포메이션으로 아이맨 후세인을 최전방에 두고 알리 자심을 2선 중앙에 놓고 경기를 펼쳤는데요. 말씀드린 대로 후세인 선수가 결정적인 역전골을 터뜨렸지만 퇴장을 통해 자신의 활약을 빛이 바라게 만드는 최악의 모습을 보였고요. 사실 이날 경기는 이라크 입장에서는 득점한 2명의 선수가 모두 각기 다른 이유로 풀타임을 소화하지 못했던 것이 치명적이었고, 대신 4명의 선수를 교체 투입했는데 이 선수들이 모두 이렇다 활약을 펼치지 못한 것, 교체 자원들의 활약이 부족했던 것이 아쉬웠습니다. 반면 요르단 같은 경우에는 치열한 경기였음에도 불구하고 선발 명단 선수들이 거의 그대로 풀타임을 소화하면서 중앙 미드필더인 아이에즈 선수만이 교체되는 한 명의 교체 카드만 사용하면서 끝까지 조직력을 잘 유지했는데요. 또 하나 주목할 것이 이날 경기에 직접 공격 포인트를 올리진 못했지만 빼어난 온더볼 능력, 드리블 능력을 통해서 이라크 수비를 흔들어놨던 무사 알타마리, 요르단의 메시로 불리는 이 무사 알타마리의 활약이 대단했습니다. 알타마리는 요르단의 유일한 유럽파 선수인데요. 키프러스 리그인 아포엘, 명문팀 아포엘을 거쳐서 벨기에 리그의 레번에서 지난 2022-2023 시즌 6골 4도움으로 10개의 공격 포인트를 올리면서 올 시즌 프랑스 클럽 몽펠리에로 이적했고, 몽펠리에에서도 아시안컵 참가 전까지 5득점 2도움을 몰아치면서 맹활약을 펼치고 있었거든요. 1997년생으로 아직도 전성기의 나이이고 이미 2016년에 어린 나이부터 요르단을 대표해왔던 최고의 선수인데, 이 선수가 결국에는 수비를 많이 흔들어 놨던 것이 중요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요르단은 전반전부터 사실 이라크의 총공세, 뒷공간을 노리는 역습 플레이가 날카로웠는데요. 하다드의 스루 패스를 받은 알 올완 선수가 골키퍼와 1대1 상황을 맞이했을 때 시도한 슈팅이 아쉽게도 골키퍼의 선방에 막히면서 결정적인 기회를 놓쳤던 바가 있습니다. 이라크 같은 경우에는 과감한 중거리 슈팅을 시도하면서 요르단의 골문을 위협했는데요. 전반 36분 바이에시의 오른발 중거리 슈팅은 요르단 골키퍼가 선방하면서 넘어갔습니다. 그리고 전반 37분 말씀드린 요르단 메시 알타마리의 미친 돌파가 나왔는데요. 왼쪽 하프 스페이스 부근에서 이라크 선수 4명을 이리저리 흔들어내면서 문전까지 홀로 달려들어갔고, 골키퍼까지 제치는 과정 속에 넘어졌기 때문에 페널티킥이 선언되는 줄 알았으나 이 접촉이 크지 않았고 조금은 의도적으로 넘어졌다는 판정이 나오면서 페널티킥이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아쉬움 속에 전반 추가 시간 1분에 요르단이 선제골을 기록했는데요. 이라크가 후방에서 공을 돌리던 과정 속에서 알 나이마트가 달려들어 이 공을 차단하고 그 속도 그대로 수비 뒷공간으로 달려들어가서 골키퍼와 마주했었는데, 알 올완 선수가 전반 27분에 때린 슈팅이 골키퍼에 막혔잖아요. 이번에는 알 나이마트 선수가 골키퍼의 키를 넘기는 감각적인 로빙 슈팅으로 득점에 성공을 했고요. 이 득점 이후 요르단 선수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뭔가 종교적인 의미가 있지 않나 싶었는데, 잔디를 약간 왼손으로 뭔가 음식을 먹는 것과 같은 그런 골 셀레브레이션을 했는데, 바로 이 셀레브레이션이 아주 결정적인 영향을 경기에 미치게 됩니다. 후반전에는 말씀드린 대로 이라크가 경기를 뒤집었거든요. 68분에 이라크의 엘라이비 선수가 올린 코너킥을 수비수 나티크 선수가 헤더 슈팅으로 연결한 게 골대 앞에서 바운드 될 때 수비수와 골키퍼 사이를 통과하면서 1대1 동점골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76분에는 교체 투입되어 들어온 도스키 선수가 왼쪽에서 올린 크로스 패스를 수비수 알라브 선수가 헤더로 잘라냈지만, 반대편에서 공이 흘렀을 때 후세인이 이 공을 키핑한 이후 그대로 빠르게 오른발 하프 발리 슈팅을 때린 것이 골문 구석으로 날카롭게 빨려 들어가면서 이라크가 2대1로 경기를 뒤집었는데요. 그런데 후세인 선수가 요르단이 기록했던 선제골에 응수하듯이 본인도 잔디를 먹는 그런 셀레브레이션을 했거든요. 근데 이게 곧바로 나온 게 아니라 펜스를 넘어가서 관중들과 환호하고 호응하고, 그리고 나서 골 셀레브레이션을 하고 들어왔는데, 주심이 아이맨 후세인 선수에게 경고 카드를 꺼낸 거예요. 그런데 아이맨 후세인 선수가 이미 경고가 한 장 있는 상태에서 두 번째 경고를 받았기 때문에 퇴장을 당하게 되는, 굳이 안 해도 되는 골
셀러브레이션을 하다가 퇴장을 당했어요. 게다가 첫 번째 경고도 어떤 파울이 있기보다는 이제 언쟁을 벌이다가 주심에게 항의를 하다가 경고를 받았기 때문에 정말 불필요한 경고 2개로 퇴장을 당하는 바보 같은 짓을 하게 된 것인데요. 일단 어떤 이유 때문에 이제 경고를 받고 퇴장 당했는지가 명확하진 않지만 과도한 셀러브레이션이다. 이게 뭐 이제 시간을 지연한 것인지 아니면 상대의 셀러브레이션을 똑같이 따라하면서 조롱했던 것인지 어떤 종교적인 그런 의미가 있는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어찌됐거나 이 셀러브레이션으로 인해 퇴장을 당한 것이죠. 또 하나 주목할 것이 68분에 나티크 선수가 헤더 동점골을 넣은 핵심 수비수인데 이 선수가 72분에 부상을 당하면서 교체됐었잖아요. 물론 이 선수가 빠지면서 또 이라크가 전술적으로 아드난 선수를 투입하면서 공격 자원을 늘렸던 부분들이 있고 또 그러면서 역전골이 나온 것도 있지만은 나티크도 이제 부상으로 빠지고 아이멘 후세인도 경고 누적으로 빠지면서 결국에는 득점한 선수들이 모두 이탈하면서 기운이 꺾였고 그러한 상황 속에 수적 우위를 잡은 요르단이 총공세를 펼치다가 사실은 후반 추가 시간도 거의 끝나가다 보니까 연이은 슈팅을 이라크 골키퍼가 계속 선방했기 때문에 쉽지 않겠다. 결국에는 이라크가 저력을 보이면서 우승 경험이 있는 팀답게 8강에 오르겠구나 싶었는데 그러한 그 안도감이 들 때에 요르단이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죠. 후반 추가 시간 5분이었는데 알타마리 선수가 문전의 혼전 속에서 역시 요르단 메시답게 왼발 가마차기 슈팅을 두 명의 수비를 꿰뚫는 감아서 넘기는 슈팅으로 연결했어요. 이 슈팅을 물론 이라크 골키퍼가 또 한 번 선방하면서 공이 흘러나왔는데 이날 이제 아쉽게도 공을 빠뜨리면서 실점 상황에서 빌미를 제공했고 또 한국과의 경기에서도 자책골을 기록했던 알라브 선수가 공격에 입에 세트피스 때 가담했던 와중에 안 내려갔거든요. 흘러나온 공을 침착하게 빈 골문에 밀어 넣으면서 2대2로 동점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추가 시간도 2분밖에 남지 않았기 때문에 연장전으로 이어질 것 같았는데 포기하지 않은 요르단은 후반 추가 시간 7분에 미드필더 라테브가 뒤로 내준 공을 알 라시단 선수가 꽤 먼 거리였는데 골문 구석으로 감아 때린 오른발 슈팅을 통해서 3대2 역전골을 터뜨렸고 이 골과 함께 경기는 요르단의 3대2 승리 8강 진출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이제 개최국 카타르와 팔레스타인의 경기가 잠시 후에 열리고요. 1월 30일 화요일 저녁 8시 30분에는 중앙아시아의 우즈베키스탄과 동남아시아의 태국의 16강전 경기가 이어집니다. 그리고 1월 31일 수요일 새벽 1시에 대한민국이 사우디아라비아와 16강전을 치릅니다. 16강전의 마지막 일정은 1월 31일 수요일 저녁 8시 30분 바레인과 일본의 경기이고 또 2월 1일 목요일 새벽 1시에 이어질 이란과 시리아의 경기인데요. 현재 우리가 속한 라인에서의 8강 대진표가 이제 거의 완성이 됐어요. 호주가 인도네시아를 꺾고 8강에 올랐고 우리가 사우디를 꺾을 경우에는 2월 2일 이제 밤 12시 반에 우리가 호주와 8강전을 치르게 되잖아요. 이 경기에서 만약 승리할 경우 4강전은 2월 6일 밤 12시에 열리게 되는데 이때 만날 팀이 이라크를 꺾고 8강 돌풍을 일으킨 요르단 그리고 아랍에미리트를 꺾고 타지키스탄이 사상 처음 8강으로 올랐는데 이 두 팀이 맞대결을 펼쳐요. 돌풍의 팀끼리 맞대결을 펼치기 때문에 어떤 팀이 4강에 오르더라도 최초 4강 진출팀이 되는 것이죠. 요르단과 타지키스탄의 승자와 4강에 만나기 때문에 우리가 호주를 넘을 경우에는 4강전은 그래도 조금 더 경험적으로나 이런 돌풍의 팀들이 결국에는 대회를 거듭할수록 체력적으로도 힘들고 경험적으로도 어려울 수밖에 없기 때문에 결승까지 가는 케이스가 많이 나오지 않거든요. 우리가 사우디, 호주를 넘으면 조금 수월한 4강전을 치르면서 결승까지 갈 수 있는 그런 루트가 열렸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물론 그러기 위해서는 바로 내일 있을 사우디아라비아와의 경기 반드시 승리가 필요한데요. 과연 우리 대표팀 사우디를 꺾고 64년 만에 아시안컵 우승을 이룰 수 있을지 역대급 흥미진진한 드라마가 펼쳐지고 있는 명승부의 향연 2023 카타르 아시안컵의 모든 소식 한준TV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을 통해 놓치지 않으시기 바랍니다.